자, 이번엔 민주당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서는요, 대선 경선이 시작이 됐죠. 예비 경선 끝났고요. 본 경선이 진행 중인데, 그런데 지금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. 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선이 정말로 이번엔 연기될 것 같고요. 이재명 지사도 여기에는 당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.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 순회 등등이 어렵기 때문이다.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, 원래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었잖아요.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? 사실 이제 사상 초유의 4단계 이 거리두기는 정치 일정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우리가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간 게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아니잖아요. 특히나 이 사실상 야간 활동이 금지된 거랑 똑같습니다. 2인 네. 이상 모임 금지. 이런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기가 쉽지가 않죠. 자, 문제는 자, 이렇게 의도치 않은 냉각기가 왔어요. 이 상황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냉각기에서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크게 보면 일단은 1차 경선을 통해서 지지층의 관심은 조금 끌었어요. 그리고 사실 상처도 좀 입었습니다.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지사하고 뭐 거의 치고받는 난투극이 벌어졌으니까요.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이 번 시간을 갖다가 사실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논쟁도 있었고 또 빵점 당대표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좀 가다듬고 네. 경선을 가다듬으면서 좀 냉각기를 가진다면 다음 아마 8월 초 중순 정도 돼야지 이제 2차 경선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민주당 전체로서 봐서는 그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. 네. 오히려 뜨겁게 네거티브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좀 쉬었다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들도 등장할 테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좀 번 거 아니겠느냐.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. 아, 그렇군요. 정치적으로 영향이 정말 없을 수는 없죠. 워낙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유불리가 있는지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떠한지 이 부분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은 지금 각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번에 경선이 만약 연기가 된다면 어떠한 득실이 있을지 이 지점이기도 합니다. 평론가님,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실을 보게 될까요? 글쎄요, 득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.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측은 네. 좀 분명해 보입니다.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상승세를 조금 올라타 있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 흐름이라는 게 중단되는 것, 이 흐름이 뭐 중단됐다고 해서 완전히 꺾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세의 흐름을 탔는데 이게 중단됐다는 부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오히려 조금 가장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네.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시간을 좀 벌었다. 그래서 전략을 좀 수정하는 자신의 어떤 그 타이밍을 좀 가져왔다는 측면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2, 3주 정도 연기했을 경우에도 본인이 이번 민주당 경선판의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런 좀 시간을 좀 벌었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두 분을 더 거론하자면 저는 추미애, 박용진 이 두 분, 네. 물론 이 두 분이 이 당내 경선에서 1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 두 분이 시간이 가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존재감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이낙연 전 대표는 불리하게 된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,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? 좀 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처를 입더라도 네. 만약에 바로 이어가지고 2차 경선이 시작됐다면 지금의 대세론을 유지해 가면서 조금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네. 빨리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인적인 그 도덕성 논란의 리스크들도 조금씩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.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. 네. 좀 그런 점에서는 득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
조금 뭐라 그럴까요? 저는 득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네. 지금의 상승세에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 지지율이 꺾인 사람이 다시 올라온 사례가 별로 없어요.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있긴 했지만 그때는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. 자, 그런데 한 번 떨어진 후보가 지지율이 다시 올라갔습니다. 자, 이 기회를 살리려면 네. 여기에다가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바로 2차 경선으로 갔다면 이 컨텐츠를 준비할 시간이나 넣을 수 있는,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 한 2, 3주 정도 텀이 있다면 이낙연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해? 근데 여기에서 이낙연 표 컨텐츠가 좀 더 홍보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네. 저는 이낙연 후보로서는 굉장히 득을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. 좀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추격하는 쪽에서 시간을 번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실이 있는 거고 네. 추격하는 후보들은 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. 아, 그렇군요.